아들이 망치를 들고 거실 벽을 부수기 시작한 순간 고성이는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장면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사람처럼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는데요. 그 미세한 침착함이 한우진의 손을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첫 타격에 석고 가루가 허공으로 흩날리고 두 번째에 벽속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고성이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벽이 완전히 깨지며 안쪽에서 서류 봉투와 파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한우진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초안, 약 성분 변경 내역, 병원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 날짜가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뒤섞여 있었고 모든 문서의 중심에는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벽을 부순 건 충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파국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리요. 시간은 그 장면을 기점으로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왜 그날 밤 고성이가 유난히 차분했는지, 왜 박진석이 쓰러진 시간이 정확히 5분이었는지, 왜 응급실에서 고성이의 울음은 처절했지만 눈은 말라 있었는지가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고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약을 건네는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계산된 듯 정확했지요. 박진석은 늘 그랬듯 아무 의심 없이 약을 삼켰고 그 순간 고성이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시계 초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의 호흡이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도 고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도 비명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봤고 바닥으로 쓰러진 박진석이 손을 뻗으며 숨을 몰아쉴 때조차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변명이 아니라 준비였고 그 5분은 박진석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자 고성이에게는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박진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뒤에야 고성이는 무너졌고 그 울음은 너무 늦었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고성이는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통곡했지만 한우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연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진석이 위기를 넘기고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고성이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이어갔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집안을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한우진은 그때부터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집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설계된 구조처럼 느껴졌고 특히 거실 한쪽 벽은 유독 손대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유 없이 그 벽 근처를 피했고 사소한 질문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지요. 그러던 중 지은호가 이 집안에 다시 엮이면서 상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처방 기록과 실제 복용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차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한우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벽을 부수는 선택은 분노라기보다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어떤 자백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문서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고성이가 모든 걸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은 아직 손에 쥐지 못했다는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역시 서서히 기억을 되찾으며
자신이 믿었던 시간과 실제 시간이 어긋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고성이의 계획은 완성 직전에 균열을 맞았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를 잃는 대신 진실을 선택해야 했고 박진석은 살아남은 대가로 가장 잔인한 배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더 이상 가족의 집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가 되었고 고성이는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벽은 무너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드러난 진실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음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싸움은 이제 이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이 무너진 뒤에도 평창동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진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고성이는 그 침묵 속에서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그 정적이 무서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부정하고 무너질 거라 예상했지만 고성이는 오히려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성이가 먼저 움직였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담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패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벽 속에서 나온 문서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리요. 박진석은 병실에서 깨어난 뒤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성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유독 말수가 줄었고 특정 시간대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박진석의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부러 눌러져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는 완벽한 간병인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모든 행동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연극처럼 정교했습니다. 한우진은 그 연극이 더 불안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 두려움은 결국 행동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우진은 집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변동, 병원 방문 기록, 통화 내역, 일정표까지 하나씩 맞춰보자 고성이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백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공백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만나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한우진을 피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한우진을 더 자극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숨을 참고 버티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은호는 벽 속 문서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분명히 있었던 봉투 하나가 없어졌고 그 안에는 결정적인 서명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사실을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우진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패를 다 꺼내지 않았다는 걸요. 박진석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자 고성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문제를 정리하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렸으며 박진석이 회복되기 전까지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갔습니다. 그 과정은 합법적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게 없었지만 지은호는 그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우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멈추면 가족은 유지될 수 있지만 진실은 묻힐 것이고 끝까지 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할 사람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오래전 이 집을 드나들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 고성이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 말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우진은 그걸 봤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혼자 잠들지 못했고 평창동 저택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꿈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을 삼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기억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숨기는 쪽과 기억해내는 쪽의 싸움이 되었고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벽은 이미 무너졌고 다음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음 선택 하나로 모든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음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였지만 집안을 흐르는 감각은 이전과 전혀 달랐고 지은호는 그 변화가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특히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그렇다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유지했고 그 태도가 지은호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 죄를 숨길 때보다 죄를 관리하기 시작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벽 속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라진 봉투 하나, 의도적으로 비워진 날짜,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공백들, 그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이 가명이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우진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며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은호는 그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바깥에서 모든 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진짜 흔적은 집 밖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다시 훑었습니다. 공식 차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비공식 메모와 수정 흔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바뀐 시점, 약 성분이 미묘하게 달라진 날짜, 그리고 그날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외부 자문 기록. 지은호는 그 외부 자문이 누구였는지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오래전에 퇴사한 약사 한 명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미 업계를 떠난 사람이었지만 최근까지도 비공식 컨설팅을 해왔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약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은호가 꺼낸 날짜 하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박진석이 쓰러진 바로 전날이었고 약사는 그날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얻은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고성희의 계획은 감정에서 출발했지만 실행은 철저히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이 싸움은 집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지요. 한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데에는 익숙해졌지만 어머니의 세계 전체를 부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박진석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고성희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선만큼은 분명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 걱정이 아니라 확인의 눈빛이었다는 거요. 박진석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를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 하나하나를 기억과 대조해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단과 관련된 마지막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박진석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성희의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 하나, 공식 일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곽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했습니다. 오래전 이 집을 드나들다 사라졌던 사람, 고성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성희의 이름을 듣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은호의 말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박진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었지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혼자 움직이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으며 그 도움은 언제든 발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싸움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건 감정도 분노도 아니라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한우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한동안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는 선택과 진실을 밝히는 선택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고성희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아주 잠깐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싸움이 다음 회차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숨겨진 과거는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평창동 저택의 불은 다시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 고요 속에서 세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새벽이 찾아왔을 때 고성희는 이미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꺼내놓았던 오래된 상자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낸 서류들은 다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 표정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아닌 오래된 결심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늘 조심스럽게 관리돼 왔고 필요한 만큼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철저히 봉인돼 있었지만 이제 그 봉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고성애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과거를 단순히 파헤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단정하고 흠없는 삶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이 있었고 그 공백은 항상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사건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공백들이 우연이 아니라 고성희가 의도적으로 삶을 갈라낸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기는 박진석을 만나기 전이었고 고성희가 완전히 다른 이름과 환경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추적했고 오래된 주민 기록과 폐업한 학원, 사라진 사업체 명단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한 발 앞서 상황을 읽고 필요하면 관계를 끊고 필요하면 새로 만들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수록 지은호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 방식의 충돌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날수록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허상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그 인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박진석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이 돌아올수록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시간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고성희가 설계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온 것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갔고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이름 하나를 스스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를 드러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움직임을 뒤늦게 알았고 고성희가 단순히 몰리는 입장이 아니라 여전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고성희의 과거는 피해자의 연속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언제나 더 유리한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고성희를 만들었고 박진석과의 결혼 역시 사랑보다는 안정과 확장의 선택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은 박진석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주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찾고 있던 사무실과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을 먼저 정리하려 했고 그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고성희가 과거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 다른 과거를 지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회차의 싸움은 폭로 자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진실의 형태를 정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고성희에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처음으로 고성희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한번 상자를 닫았고 이번에는 봉이 나듯 단단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는 선택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드러난 진실은 다시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이 싸움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을 깨야 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불은 다시 꺼졌지만 이번 어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숨기기 위한 어둠이 아니라 곧 드러날 빛을 기다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켜지는 순간 이 집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부의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될 예정이었습니다.